그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술 없이 수술을 뒤로 미루는 치료들로 이게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척추벽이 어긋나거나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퇴행성 항생인대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좁아진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그 부분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수술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이와 관계된 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 물리치료니 신경 차단술이니 이런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해서 좋아지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척추가 더디 늙어 나가게 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됐지만, 자, 환자분이 아주 오래 사시게 되거나 병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신경주위의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약을 좀 드셔보실 수 있고, 같은 약을 먹는 개념이죠. 엉덩이 주사라고 해서 이 소염제, 역시 소염제 주사를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으로 신경 주변에 좁아진 부분들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부분을 소염하는 효과를 또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비교적 요즘 자주 하는 신경 차단술로 신경 주변에 소염이 될 수 있는, 유착을 풀 수 있는 그런 주사약을 놓고 증세가 좋아지는지 보는 신경 차단술이 있고, 신경 차단술 해도 처음에는 뭐 한 3개월, 6개월씩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주변이 이 협착이 심해졌거나 아니면 신경 주변에 이 염증이 심하고 유착이 심해서 주사약이 더 이상 그 염증이 있는 신경으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꼬리뼈로 들어가서 신경 주변을 관으로 물리적으로 풀어주고 유착을 직접 풀어주고요. 그 안에 적은 용량의 신경 소염을 할 수 있는 약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치라는 거는 없어요. 척추병은 완치가. 왜냐면 저희가 계속 늙어가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료들은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병의 그 증상을 조절하고 통증 완화 목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혹시나 수술해야 될 환자를 좀 수술을 인생 후반기로 뒤로 미루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환자들 보다 보면 뭐 10년 전, 12년 전 저한테 시술 받고 한 10년 이상 잘 지내시다가 다시 증세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10년 동안은 편하게 지내신 거죠. 시술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다시 상황을 보고 이제 이번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시술을 또 해본다든지 하면서 환자분의 증세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타이밍은 제 의사에 따라서 잘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늦게 병을 뒤늦게 수술하게 되면은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의 저림이나 특히 발끝 저림, 발바닥이 무슨 모래 밟는 느낌이라든지 종아리나 이런 데 아주 둔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신경을 풀어놔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들이면 의사가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회복도 빠르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협착이 너무 심한 데다가 이제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다리가 힘이 쭉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대소변 조절 장애, 그거는 너무나 이제 뒤에 말기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잘 그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일찍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이 너무 힘들 정도로 환자분이 그냥 10m도 못 걸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도 원무과에서 제 진료실까지 올 때도 한 2번 정도 쉬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이 무섭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MRI도 없고, 예전에 현미경이나 이런 좋은 시야도 없고, 피가 날 때 이 막을 수 있는 좋은 지혈제가 없을 때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이제 경험들이 엄청 쌓이고 수술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수술이 좀 덜 익숙하다든지 경험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술에 대한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즘 수술은 또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유압술을 하든 뭐 내시경 감압 수술을 하든 현미경 수술하든, 보통 수술 시간이 길어야 유압술은 한 2시간, 아니면 간단한 내시경 감압술 등은 한 3-40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부분 마취, 허리 마취, 그러니까 부위 마취죠. 허리 마취만 하고 수술하고 한숨 푹 주무시다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 있고요. 내시경 감압술 등은 그냥 수술하고 그날 밤부터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의사에 따라서 이게 득과 실을 반드시 따지거든요. 이분이
이분한테 수술해야 될 병인데 몸이 너무 약하든지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했어요. 수술했을 때 이분한테 수술은 잘 됐지만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요. 득이 될 경우 이분은 수술하면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분들한테는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계속 드시고 특히 이제 요즘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시면서 협착이 돼 있던 부분이 다시 재협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에 유압술로 신경을 광범위하게 감압한 다음에 척추뼈를 고정한 경우에는 그 수술한 마디는 이제 평생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수술 안 한 마디들 있죠. 안 한 마디들은 그것 때문에 인전마디 편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술한 마디 옆마디들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지셨다고 해서 또 막 그냥 허리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부터 허리를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협착증은 꼭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꼭 진짜 필요한 시점에 수술하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착증 수술 적기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꼭 수술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척추는 조보영, 구독, 좋아요.